기업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 15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멈춤없이 성장을 했을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들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기업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이 15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인데, LG생활건강이 요새는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음료수도 많이 팔고 그러지만은 15년 전에는 두 부분밖에 없었어요. 화장품하고 생활용품. 생활용품이라는 것이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는 워낙 경쟁이 많아가지고 이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화장품은 그 당시에 말해요. 우리나라 굴지의 A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한 30%가 넘는 거예요. 근데 LG생활건강의 모든 그 화장품 다 긁어봐야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비전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2005년 1월 1일을 기해서 어떤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회사가 크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한 번도 멈춤 없이 한 번도 내려간 거 없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도 성장해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이익만 해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하는데 2005년 그때 오신 분이 차석용 부회장이란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석용 부회장한테 여쭙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잘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막 깔깔깔깔 웃어요. 성격이 아주 쾌활하시거든요. 깔깔 웃으면서 저도 정말 몰라요. 근데 저는요 아주 뭐 KO 펀치, 강 펀치 이런 거 안 날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트 광고라든지 뭐 화제가 되는 무슨 이벤트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잽으로 경영해요. 살살 때리면서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우 그거 정말 저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 게 정답이에요?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찾나 해가지고 거기 임직원들 20여 명을 아주 깊숙하게 인덱스로 인터뷰를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만든 책이 그로잉업이라는 책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책 광고로 나온 거 아니고요. 이분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멈춤 없이 성장을 했을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들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잽 경영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분은 말이죠. 하루에 일과가 아주 일정합니다. 아침 6시에 칼같이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8시까지 전날 뭐 기록 같은 것도 보시고 또 하루를 준비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하루에 6시간을 항상 그 임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6시간 동안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부회장실을. 그래서 8시부터 11시까지 활짝 열어놓으면은 누구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단 직원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가서 보면은 마치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어떤 환자들처럼 주르륵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2, 3분 간격으로 계속 얘기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시가 됐어요. 그러면 11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를 하세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법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그다음에 식사하시면서 아주 오전에 있었던 일 이런 것 검토도 하시고 또 오후의 일도 또 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시부터 4시까지 또 문을 열어놓고 임직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4시에 칼퇴를 하세요. 자,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루틴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잽 경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지킨다. 어떤 규칙적 일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취미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하고 습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미국의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판매원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식을 파는 사람도 있죠.
또 의료 서비스를 파는 사람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잘 받으려면 어때요? 자기를 잘 팔아야 되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팔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은 모든 순간에 뭔가를 팔고 있다 해서 세일즈맨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 누구였을까 해서 책 제목이 The Greatest Salesman in the World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다 하는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책의 주제가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진 창문과 같다. 여기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선 직장에 취직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과 상관없는 일을 해서 좀 몇 년 다니다가 때려쳤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가구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그래서 다시 접고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녁 때 집에 오잖아요. 그럼 인터넷을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뭐지? 또 디자인을 갖고 사업해서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지? 열심히 뒤져가지고 그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8개를 꼽아서 매일같이 네이버 오픈 퀘스트에 올렸어요. 오늘도 올리고 내일도 올립니다. 또 모레도 올리고 사흘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8개씩 올리는 거를 한 달이 아니라 2달이 아니라 정확히 755일 동안 매일 8개씩 올렸어요.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대표란 분인데, 김봉진 대표가 755일을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인테리어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구를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겠구나, 사업은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죠,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중에서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 있죠. 반복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뭐의 노예인가? 어떤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벤처 사업가가 있는데 아주 체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운동을 하면 그렇게 돼?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교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하루에 30번씩 팔굽혀펴기를 하래요. 교수님, 하루에 30번씩 365일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열흘 하다 보면은 15일 하다 보면 하기가 싫어진대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한 달하고 2달하고 석 달 하면은 재미가 붙어서 30번이 40번 되고 50번 되고 70번 되고 100번씩 하게 되면 제 몸같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석영 부회장한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말이죠,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됐냐면은 비유기적 성장을 꾀하는데 이것이 M&A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M&A라는 것이 뭡니까? 흡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흡수합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하는 건데 그 상대방을 물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가격에 그 회사를 사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회사를 샀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성격의 회사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 융합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40개 이상을 성공시킨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유기적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노력하면은 자연적으로 커지는 걸 유기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혹은 도약과 비약이 필요하거든요. 툭툭 점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M&A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한테 M&A가 뭘까요? 우리한테 M&A는요, 우리는 어떤 때 뭉쳐진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판사가 되려고 사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3, 4년 죽도록 공부한 거예요. 뭉쳐진 시간을 갖고 있죠.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아침에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또 시장 가서 뭐 하고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서 4년, 5년 뭉쳐진 시간을 가져야지 이게 성공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 뭉쳐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가수 중에 박진영 씨를 되게 좋아하고 그분은 또 사업가로서도 저는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또 뭐 15분 동안 식사하고 등등등 하는 걸 갖다가 이걸 매일 똑같이 한대요. 그걸 갖다가 17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고 이분은 말이에요. 이 혁띠 있는 옷을 안 입는다고 그러나요? 혁띠 묶느라고 이거 몇 초 소요하는 것이 요것이 1년이 가면은 시간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고무줄된 바지만 입는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죠. 그리고 신발도 끈을 안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그냥 발을 쑥 집어넣을 수 해야지 언제 끈 묶고 그 시간도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비유기적 성장을 꾀한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F1 경주 보셨잖아요. F1 경주가 포뮬러 1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능 좋은 자동차를 달리는 거예요. 보통 몇 킬로로 달려요? 보통 250에서 300km로 달려요. 3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코너를 돌 때도 250km 이상으로 쭉 달리는데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중상 아니면 사망해요. 그러고 1시간 이상을 달립니다. 그러고 들어올 때 보면 1등하고 2등 차이가 몇 시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몇 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몇 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0점 몇 초 차이로 쑥 들어와요. 그냥 1시간을 어떻게 달리는 겁니까? 그냥 육체적으로도 소진하고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석영 부회장이라는 분을 보면 말이죠. 아침에 가서 아침 오전 3시간 동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2, 3분 간격으로 계속해요. 또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그냥 느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오전에 했던 자료 중에 잘못 본 거 있나 또 점검하고 오후에 또 치열하게 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치열한 응축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봤는가. 그것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얼마가 되든지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을 갖다가 평생에 몇 번 가졌느냐 또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이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열심히 살아보느냐 하는 것이 응축의 시간으로 대비되겠어요. 또 끊임없이 씨를 뿌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지금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 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저장성의 당서기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LG전자도 방문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가서 굉장히 부러워했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일 고급 화장품 후를 드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가 되든지 뭐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냥 말없이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그 1년에 몇 번 보내드렸겠죠. 2014년도에 이분이 국가주석이 돼서 그 부인하고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펑리위안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펑리위안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주 인기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또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로 후를 씁니다 그런 거예요. 국가주석의 부인이면은 왕후입니다. 왕후가 쓰는 게 뭐예요? 후라는 화장품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대박이 나고 덩달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려서 작년에 1년 동안에 후 한 제품만 갖고 2조 원 이상을 팔았어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확 붙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름을 쭉 뿌리고 있는다고 불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 불이 붙으면 확 붙는데 그거를 이그니션 포인트, 발화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티핑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깔고 있잖아요. 깔고 있으면 언젠가 빛을 봅니다. 언젠가 빛을 보니까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남이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남이섬이 예전에는 그냥 유원지였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거기에 그 건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강우연이란 분이 거기 저 사장으로 갔어요. 이분이 원래 동화 작가입니다. 동화 작가인데 말이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건물 같은 걸 짓는 거, 시설 같은 걸 짓는 것을 뭐 비싼 자재 같은 거 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섬에 있는 돌이라든지 그 나무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친구가 많거든요. 예술가들.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야 여기서 너네들도 같이 좀 하자 그런 거죠. 여기 와서는 말이죠. 그저 먹고 자고 편안하게 놀다 가.
그리고 또 너네들도 여기서 돌 주워서 또 뭐 유리 주워서 이런 것 좀 만들어봐 해서 거기서 예술가들이 많이 놀았어요. 그러고 한 2, 3년 지났는데 그 예술가 중에 친구 한 명이 드라마 이 PD였답니다. 그 드라마 PD가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있다가 그 남이섬에 한번 가봐. 남이섬? 그 남이섬이 뭐 아니야 요새 남이섬 달라졌어 한번 가봐. 가봤더니 메타스퀘어 길이 얼마나 멋있고 눈이 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 연가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겨울 연가 찍었더니 일본 관광객도 엄청 오고 오늘날에는 1년에 129개에서 130만 명이 오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됐어요. 있죠. 그때 예술가들한테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린 겁니다. 언젠가 티핑 포인트가 오면은 그런 걸 거둘 때가 오겠죠. 그래서 나는 꾸준하게 뭔가 씨를 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제가 지금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그 잘 성장하게 되면 밖에서 알아주게 되죠. 그러면은 너 정말로 성공했구나 이런 말을 해요. 자, 근데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성장해서 뭐예요? 내 자신이 성숙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겉의 모습이라고 치면은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의 성장을 말할 수 있겠어요. FIFA에서 말이죠. 세계 축구 연맹이잖아요. 거기서 20세기가 끝나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가 누구였을까를 뽑아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투표를 했는데 끝까지 자웅을 겨룰 수 없는 게 누구냐면은 마라도나하고 펠레예요. 저 사진은 아주 희귀한 사진입니다. 왜 희귀한 사진이냐면은 저 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렇게 기분 좋게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여하간에 자웅을 겨룰 수가 없어서 두 사람 다 상을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 2시에 시상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라도나가 11시에 왔답니다. 그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20세기의 가장 유일한 위대한 선수인데 내 펠레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받고 싶지 않아. 나 트로피 줘. 그리고 트로피 받아가지고 가버렸대요. 참 안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또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선수단과 문제도 있고 좀 성숙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지만 오늘날은 개가천선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꼬마 애들이 왜 태권도 배우는 거예요? 태권도 배워가지고 남 패주려고요? 태권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태권도 배워서 나 안에 힘을 키우고 내가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사실은 모든 일이 따지고 보면 나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는 건 좋은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매일매일 같이 멈춤 없이 모두 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